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당의 운명은 안철수 당대표, 유승민 신당 창당. 지금 안철수 이 지금 의원의 지지율이 1위를 차지했어요. 1위가 된 상황이고, 유승민 신당 창당 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철수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당의 운명, 지금 국힘은 사실 윤석열 당이죠. 윤석열 당. 그래서 윤석열 친윤만 살아남고 비윤은 지금 다 쳐내기 하는 아주 정치 초보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이 계곡에서 물이 막 흘러 내려와 가지고 강이 되고, 결국에는 그 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다로 가면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소정당에 이제 제가 군소정당에서도 활동해보고, 또 전에 그 한나라당, 또 민주당 이런 당에서 활동을 해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군소정당들은 계곡에 가 있는 거예요. 계곡에 있어요. 계곡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 한 우물, 계곡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국힘이나 이 민주 이쪽을 보게 되면은 바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가서 자기들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어떻게든지 중도를 끌어안고, 또 자기들 방향과 정책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전개하는 게 이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의 이 모습은 뭐냐면은 친윤만 끌어안고 나머지는 천액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친 이재명만 끌어안고 나머지는 쳐내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딸인지 뭔지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친 이재명, 그 이재명을 완전히 그냥 뭐 아주 뭐 교주화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국힘도 완전히 윤석열을 교주화 시키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윤석열 만세 찬양 또 이재명 만세 찬양하다가는 결국에는 바다로 못 가는 거예요. 바다로. 다시 이제 바닷물이 강이나 계곡이나 우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의 운명이 아주 위태롭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폭정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정을 맞겠다. 이게 폭정이 누구 폭정이겠어요? 윤석열 당의 폭정이겠죠. 네, 폭정 맞겠다 이러한 발언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안철수가 김기현을 제치고 당대표 적합도 1위에 올라온 겁니다. 나경원을 찍어 누르고, 네, 나경원을 찍어 누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준석을 찍어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다로 왔는데 다시 강으로 거슬러 가버리고 계곡으로 거슬러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철수, 김기현을 제치고 당대표 적합도 1위.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당원 30%, 당원 70%, 국민 30%, 18년 동안 유지해 왔던 거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경원 주저앉혀버리고, 또 이준석은 각종 뭐 아직까지 뭐 드러난 경찰의 수사 결과 같은 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당에서 지금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는데, 이런 상황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있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꼼수, 권력의 속셈, 권력의 계산,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읽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경원이 주저앉힘을 당하고, 유승민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주가를 제대로 올린 거예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철수가 또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준석 쳐내기, 그 다음에 나경원 주저앉히기, 그 다음에 유승민 결국에는 그냥 거리두기를 해버리는 거죠. 유승민은 그냥 스스로 거리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다 그러면은 흐름은 안철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당은 몰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지금 나경원 빠진 후에 안철수 39.8 그리고 김기현은 36.5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상현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준석, 유승민 신당 만들면 어떡하나, 김기현은 화합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박지원도 총선 전에 보수 분열된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중심 신당 창당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윤석열 당이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여야 의원 121명이 소선거구제 개혁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의원들이 지금 몰려버린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다당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각제로 가는 겁니다.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경로예요, 경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이 대통령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예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초당적 정치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입니다. 개헌에서 100% 이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뿐만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분권형 대통령제. 그거 아니면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 4년 중임제만 한다? 왜 그거를? 대통령 권한을 더 강하게 하는 건데 그걸 왜 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형 그 지방분권,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당이 몰락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당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그 무장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개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편이고 다른 편은 다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아주 뭐 독재라든지 전체주의에서나 통용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개딸이라든지 또는 친윤 세력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전체주의적, 그리고 무슨 독재 부역자들, 이런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국민 주권 시대를 외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은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은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도 끊임없이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쳐왔죠. 그리고 유승민의 신당 창당이 사실화된다라면은, 현실화된다라면은 이건 더 가속화될 거고, 지금 여야 초당적 모임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속화된다라면은 그냥 윤석열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장 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들, 결국에는 검찰이 이재명 잡고 개헌 세력이 윤석열 잡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이 친윤 세력들이 아주 악수를 둔 거죠. 악수를 둔 게, 그게 이준석 쳐내기, 유승민 쳐내기, 또 나경원 쳐내기, 이것이 큰 악수를 뒀다. 결국에는 우물 안에서 다 같이 몰락해버리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스스로 함정을 파버린 그러한 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